인민군이 남침하면 곧바로 반격해서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다. 6.25 직전에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이 했던 호언장담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은 채 허풍만 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만에 서울을 인민군에게 내어주었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6.25 전야처럼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로마의 베케티우스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망전필위, 즉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가 되겠지요. 저는 평생을 안보, 국방, 북핵, 동맹 등 안보 국방 문제를 연구하면서 살아온 터라 누구보다도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지만 안보 공부를 하기 이전에도 안보가 무너지면 기업도 경제도 복지도 행복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침 어제 6.25 전쟁 첫날 대한해협해전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북한 육전대원 600명을 싣고 가던 북한 선박을 침몰시킨 최영섭 대령께서 작곡하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께서 서거하신 지 1주기가 되는 10일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신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두 분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군이 만신창이가 된 것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군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자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주적 개념 실종, 안보의식 약화 등 정신전력 붕괴, 훈련 부족, 군 기강 해이, 군 고위직의 정치 군인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래 군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금지되었고 안보 교육이 사라진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 인권을 개선한답시고 군대를 들쑤시면서 강훈이 사라졌고 계급 간 위계 질서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인권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강한 훈련을 받고 정신전력을 가다듬는 것은 인권 문제와는 무관한 군의 본분입니다. 잊을만 하면 군내 성폭행 문제도 불거집니다. 최근 공군에서도 성폭행당한 여성 부사관이 자살하여 공군 참모총장이 경질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실연을 했다고 자살하는 병사도 있었고 상관을 폭행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훈련을 너무 강하게 시키는 지휘관을 해임해달라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되어 있는 중에 부하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군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상관이 돌격 앞으로 라고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은 너나 돌격 앞으로 하세요 라고 할 것이라며 군대를 비꼬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전쟁에 대비하는 군대입니까? 이런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군 고위직이 정치 군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군대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 전쟁을 잘하는 군인, 부하들을 아끼는 군인, 나라를 가장 잘 지킬 군인들에게 진급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요즘은 외부 정치 세력에 충성하는 군인, 출세에 목을 매는 군인,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를 포기한 군인들이 고위직으로 진급하고 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의 국방장관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분리에 앞장을 서고 군의 최고 고위직들이 정치권에 줄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작권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현 전작권 체제에는 전쟁이 나면 한국군과 미군이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우수한 미군의 전쟁 수행 체제를 이용하여 싸우도록 해놓은 체제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전쟁 억제, 전쟁 수행, 전쟁 승리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체제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도발하기도 어렵고
도발해도 이기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체제이며 핵보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요체가 바로 이 전작권 체제입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분리하여 이 체제를 허무는 것은 북한의 70년 수건 사업인데 이것을 국방장관들이 앞장서서 서두르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재고를 요구해야 마땅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과감히 자리를 박참으로써 군인의 결기와 전통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누가 물으면 신성모 장관이 그랬듯이 허풍을 떱니다. 군의 과학화와 정예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학화도 정예화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썩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과학화나 정예화는 허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질이다, 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거 모르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양도 여전히 중요한 경우가 많고 특히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 산 비싼 장비 능사가 아닙니다. 장비를 운용하는 군인의 정신이 썩으면 그 어떤 첨단 장비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을 붕괴시키고 있는 외부 요인으로는 정부가 강요한 국방개혁 2.0, 한미동맹 약화 및 연합연습 중단 또는 축소,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문민통제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묵살 등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은 한마디로 약소지향의 한국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병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육군을 대폭 감축하여 총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중이며 동원예비군도 줄이고 있습니다. 지상군 사단도 39개에서 33개로 줄이겠다며 최전방 사단들과 경해 예비 사단들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28만 명의 정규군과 700만의 예비군 그리고 80개가 넘는 지상군 사단의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쌀이나 물이 떨어지면 가게에서 사면 되지만 군사력은 미리 양성해놓고 훈련해놓지 않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군사력에는 공급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 축소되고 있는 것도 큰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오던 키리졸브 훈련을 크게 축소 변질시켰으며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아예 취소해버렸습니다. 북한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실기동 연습인 독수리 훈련과 얼지 프리덤 가이든 훈련도 폐기되었고 공군과 해병대가 미군과 함께 실시해온 각종 기동 훈련들도 대폭 축소해버렸습니다. 연합훈련이 축소됨에 따라 실질 전투력을 점검하는 기회는 사라지고 대북 억제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9.19 군사분야 합의도 우리 군대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측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서해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NLL 기준으로 북쪽으로 50km 그리고 남쪽으로 85km로 설정되어 한국이 35km나 더 양보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악용한다면 우리의 인천공항을 포함한 수도권이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도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남북한 덩거리 등면적 원칙 하에 비행금지구역을 정한 것이므로 공정했다고 둘러대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백두, 금강 등 각종 감시 정찰 항공기들을 운용하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해왔고 미군도 U2기 같은 정찰기를 띄우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우리가 사용하는 정찰 자산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격자이고 한국이 방어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군이 남침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군이 북침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감시정찰 활동은 우리에게만 필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강도와 시민이 이웃하여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시민이 CCTV를 설치한 것은 당연하지만 강도에게는 필요 없는 장비입니다. 그런데도 시민과 강도가 만나서 함께 CCTV를 달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이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9.19 합의를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북한의 대남 전략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우리 군을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 이적성 합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군대를 붕괴시키고 있는 군 내부 요인들과 외부 요인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들으신 바와 같이 군 내부 요인들 중 상당수는 외부 요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문민 통제라는 미명하에 한국군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군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는 이 정부가 단순히 북한과의 평화쇼에 연연하여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안보 역량을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대한민국 해체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한국군 붕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소지향적 국방개혁, 국정원과 군의 대공기능 무력화, 특정 지역 특정 성향 위주의 군 고위직 인사, 유약해지는 병사들, 간부들 사이에 만연하는 진급지상주의와 보신주의, 여성 부하의 몸을 만지다 직위 해제되는 상관, 부사관들에 의한 장교 폭행, 병사들에 의한 중대장 폭행, 번번이 뚫리는 경계태세 등 우리 군의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1975년 4.20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 전쟁은 종전되었지만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수많은 첩자들을 심어놓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2년 후인 1975년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재개하자 남베트남군은 미국이 남겨준 수많은 무기와 장비들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남침 개시 56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군이 버린 미국제 패턴 전차를 몰고 4.20 시내로 진주했습니다. 남베트남에는 미국이 남기고 간 수많은 전투기가 있었지만 조종사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전투기는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남베트남 군대의 병력, 장비, 재원 이런 것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수많은 처형과 학살이 자행되는 힐링필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져가는 우리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든 한국군의 재건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